2016년 8월 3일 시베리아의 야말로 네네츠에서 2,300여 마리의 술록들이 일시에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 살던 12세 소년까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이 죽은 이유는 탄저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죠. 탄저균은 1877년 독일의 생물학자 로베르트 코흐가 처음 발견한 것으로 이후 세계대전에서 생물학 무기로 연구되었을 정도로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숙주뿐 아니라 그 주변 땅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몇 배로 높다고 하죠. 탄저균은 감염 부위에 따라서 최대 97%에 이르는 치명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1941년 이후 보이지 않던 탄저균의 재등장에 러시아 당국은 적국의 테러나 실험이라고 추측, 즉각 수사에 나섰죠. 하지만 시베리아의 탄저균 사태는 테러도 실험도 아니었습니다. 그해 여름 시베리아는 유례없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었고 땅속 깊이 묻혀있던 술록의 사체가 얼음 위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체 속에 냉동 상태로 잠들어 있던 탄저균이었습니다.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75년 만에 동면에서 깨어난 탄저균은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바이러스에게 75년이라는 세월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균은 수만 년에서 많게는 수십만 년까지 냉동 상태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갇혀있던 얼음이 녹으면 언제든지 깨어나 숙주의 몸에 침투할 수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은 늘 고대의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이러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21세기 들어서 총 4번이나 실제로 발생하였는데요. 2014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의 장 미첼 클라이베리에 박사는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3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항아리 피토스의 명칭을 따 피토바이러스라는 학명이 붙은 이것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크기가 현대의 바이러스균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배가량 거대했던 것이죠. 클라베리에 박사는 피토바이러스가 아직도 그 전염성과 힘을 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아메바를 미끼로 투입해 보았는데요. 피토바이러스는 아메바를 감염시켜 그 자리에서 터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2015년 클라베리에 박사의 연구팀은 시베리아에서 또 하나의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해냅니다. 몰리바이러스 시베리쿰이라고 이름 붙은 이 바이러스 역시 현대의 바이러스들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체내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가 약 500여 개에 달했던 것이죠. 에이즈 바이러스는 9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고대 바이러스는 현대의 바이러스들과 그 본질부터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 바이러스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보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일반적으로 유전자 수가 적을수록 더 강하다고 합니다. 진화를 거듭할수록 유전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원시적인 형태의 바이러스들은 오히려 현대의 생물들에게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죠. 클라베리에 박사는 이에 대해 아주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바이러스의 경우 그 유전 정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2013년에 발견되었던 판도라 바이러스의 경우 학자들이 밝혀낸 유전자는 전체의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3%는 이제껏 인간이 이룩한 과학적 지식으로는 풀어낼 수 없었죠. 알 수 없는 유전자들로 가득한 고대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발견된다면, 그것이 치명적인 변이까지 일으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영국 리즈 대학 연구팀의 분석 결과 극지방에서 녹아 없어지는 빙하의 양은 연간 1조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빙하들이 녹는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가중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빙하들이 녹으면서 잠들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이 퍼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날 유행하는 바이러스들보다 훨씬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클라베리에 박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고대 바이러스의 등장을 강하게 경고하였는데요. 인류는 역사 이래로 항상 바이러스와 싸워왔습니다. 흑사병부터 시작하여 현재 코로나까지 말이죠.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나는 바이러스는 해류나 선박을 타고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 고대 바이러스는 현대 과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러스에는 기본적으로 종간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정해진 서식지와 숙주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제한선 같은 것인데요.
전 세계의 개구리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은 항아리 곰팡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는 전혀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 이러한 종간 장벽 때문이죠. 하지만 간혹 진화를 거듭한 바이러스들이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물, 곤충, 식물,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감염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탄생할 수도 있죠. 미지의 유전 정보를 가득 품고 있는 거대한 고대 바이러스,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3만 년 동안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